안녕하세요, 꼬슬이에요. 오늘은 제가 2월 한 달 동안 무슨 책을 읽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잘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작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0권이라는 책을 읽고 이번 연도에도 30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이번에도 책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번 2월 동안 완독한 책은 총 5권입니다. 제 2월 한 달을 되돌아보자면 제가 읽은 책들을 보니까 자기계발, 에세이, 라이프 스타일 딱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번 2월 달을 총 결산해 보자면 저의 2월 달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키워드와 가장 맞는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첫 번째는요. 바로 따란 럭키 드로우 드로우앤드류님의 럭키 드로우입니다. 제가 평소에 럭키드로우님 채널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 보고 새해 목표 세우는 법 이런 거 보면서 올해 목표도 세우고 올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이런 짜잘짜잘한 깃들은 노력들을 해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의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가 잘 해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너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거든요. 수연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위로를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너가 잘 해나갈까? 어떻게 하면 너가 결과가 잘 나올까에 대한 해결책을 좀 강구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고서 나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봐야겠다. 나 유튜브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의 목표가 많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있는데요.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싶었다.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혼자서 계속 헤엄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점차 물살에 맞서 더 높은 상류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살을 역행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내가 꿈꾸는 삶을 얻을 수 있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건 죽은 물고기뿐이다. 이런 구절들이, 이런 대목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드로우앤드류님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저 진짜 유튜브 잘 챙겨보고 인스타도 꼬박꼬박 보고 있고 하는데 그분을 보면서 많은 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살짝쿵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은 하고 싶은데 두려울 때 무언가를 해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로도 되고 해결책도 알려주시고 누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성대하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제가 갑자기 방 청소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의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 너가 해야만 일들을 해야 너가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이 방에서조차 정말 이 작은 공간에서조차 너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빵!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내 주의조차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삶을 바꿀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항상 청소를 그냥 수납 공간에다가 숨겨놓는 식으로 겉핥기식의 청소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진짜 싹 다 버리고 정말 속에서부터 청소를 해보자 싶어서 막 미니멀리스트에 관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저의 이 캐캐 묵은 걱정들과 고민들과 약간의 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정말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청소 좋다. 이 속까지 깨끗해진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딱 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하면 인생이 바뀐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번 한 달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집안을 정리하면 사고방식이며 삶의 방식, 인생이 달라질까? 정리를 통해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정리를 해서 방이 깨끗해지면 자신의 기분이나 내면과 직면하게 된다. 외면했던 문제를 깨닫게 되어 좋든 싫든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리를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도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생이 크게 변화한다. 정리는 단순한 수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정리를 한 후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진정한 목적이다. 정말 제가 딱 생각했던, 듣고 싶었던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았던 문장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다. 우리는 이처럼 물건 하나하나와 마주해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거쳐 현재 존재하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공간은 과거의 자신이 아닌 미래의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건을 손을 대보고 설레는지를 구별해라. 설레면 버리지 않고 설레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봤거든요. 물건과 소통을 하면서. 완벽하게 다 비워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공간에서 내가 필요하고 설레는 것들만 모아둔 느낌이 들어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전과는 다른 기분이에요. 뭔가 이 공간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된 기분이 살짝은 들더라고요. 제가 움직여서 해보니까 실제로 느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책보다는 청소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청소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 책은 그냥 이렇게 대충 넘겨봐도 돼요. 사실 완독할 필요성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너리 푸드 오늘도 초록이라는 에세이예요. 제가 채소를 먹기 전에 항상 채식하시는 분들의 브이로그나 아니면 채식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을 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흥미가 생기진 않았어요. 흥미롭게 읽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채소를 안 먹으니까 채소, 야채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어야지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 중간에 아보카도에 대한 챕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보카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분이 아보카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보카도를 먹게 만들었어요, 저를. 실제로 아보카도를 샀고 먹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아보카도를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들이 막 속속히 떠오르면서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뭐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막 사실 저 같은 채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네 번째로는 사치스러운 고독의 맛이라는 일본 에세이예요. 사실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음식에 관한 에세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맛이라길래. 그래서 뭐 혼자 음식 드시면서 하는 그런 에세이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 작가님의 에세이예요. 뭐 그냥 블로그, 그냥 에세이인데 되게 짧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재밌게 봤던 이유가 저와 가치관이 되게 비슷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행복을 대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게 신기하리만큼 저랑 똑같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난가? 나? 나랑 똑같으신데?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이 작가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책으로서 얻게 된 정보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작가님이신데 되게 운이 좋게 빨리 인기를 얻으신 분이래요. 소설을 쓰시는 소설가이신데 남자분이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이다. 이 정도만 알아요. 막 이런 거. 왜냐하면 한밤중에 소소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야식. 여기에 제가 메모해놨거든요. 헐, 나도! 그치만 가장 큰 단점은 살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는 거. 최근에는 캔에 들어있는 타이카레에 푹 빠져있다. 이건 뭐냐? 굉장히 맛나 보여. 메모. 일본 가면 꼭 먹을 거야. 뭐 이런. 이때 제가 기분이 좋았나봐요. 여기에서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색을 가리키는 말을 많이 알면 여러 가지 색에 둘러싸여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행복한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은 다양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독서를 통해 많은 언어와 만나는 것으로도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넓히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작가님과 저가 되게 동일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행복하니까 내가 그냥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가 좋네? 행복해. 내가 걷는데 이 온도가 너무 좋아. 막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 행복해. 내가 먹는 음식 맛있어. 행복해. 약간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없어도 행복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의미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행복의 허들이 매우 낮아서 불행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곧 조금만 있어도 훨씬 행복하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이미 행복하니 앞으로 다가올 행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이 된다. 계속 행복만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서 행복해라며 물건이나 정보 등을 가질 때 행복하다는 조건을 붙여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된다. 무엇을 잃는 순간 아주 쉽게 불행해져 버리기 마련이다. 행복한 사람은 하늘을 사랑하는 것 같다. 눈만 들면 보이는 당연한 경치라고 해도 매번 의식해서 올려다보지 않으면 포착할 수 없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행복을 향한 소소하지만 짙은 감수성.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행복의 허들이 낮은 사람인 것 같다. 푸른 하늘만 봐도 눈물이 글썽여지는 소중함에 대해 다시 배우면서 이 구절에 나도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눈물이 나요. 그냥 행복해도 눈물 나고 좋은 거 보면 눈물 나고 눈물의 벽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서 이 구절이 공감되더라고요. 세상은 여전히 작은 행복으로 넘쳐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좋은 말이 있듯이. 뭐 이런 등등의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쓰신 에세이다 보니까 위트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랑 있는 느낌인 거예요. 되게 가치관이 건강한 사람이랑 있으면 괜스레 저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냥 갑자기 이 날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은 추천드려요.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완독을 한 것보다는 밀리의 서재에서 챕북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로 짧게 자기 전에 10분 정도 봤어요.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다이어트, 체중, 외모 이런 인류와 역사 이야기인데 그냥 챕북으로는 일단 그냥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데 챕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약간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책을 읽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책은 그냥 짧게 읽었다고 기록하는 용으로 소개할게요. 이렇게 저의 책 소개는 끝났고요. 만약에 이 책들을 읽으셨던 분들 아니면 이런 책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책 읽고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읽은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면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얻고 싶으니까.